이성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성을 사용하여서 생각하는 것, 어떤 상황이나 갈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종합하려는 것, 종합적이고 대단히 분석적 사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분석적 사고다. 그렇습니다. 이 비판적 사고는 여러분들 어떤 스스로 옳다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 무조건 옳다라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열린 마음, 열려 있어야 된다. 열린 사고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빔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정에선 아이히만. 이 재판정에선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부하입니다. 히틀러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하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 가서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된 후 재판정에 서게 된 아이히만. 아이히만은 다음과 같이 재판정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 나는 죄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령에 따라서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했던 그 결과 600만 명이라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아이히만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죄입니다. 무비판적으로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그게 죄입니다. 결국 아이히만은 사형에 처하게 되죠. 다음 한 명의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콜티츠 장군이죠. 콜티츠 장군입니다. 똑같이 아이히만과 똑같이 히틀러의 부하입니다. 히틀러의 부하인데 이 콜티츠 장군은 히틀러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히틀러의 명령이 어떤 거였냐? 프랑스 파리를 불질러라. 불태워라. 때 콜티츠 장군은 아이히만과 달리 생각을 합니다. 내가 프랑스 파리를 불태웠을 때 프랑스의 문화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큰 도덕 원리에 의하여 그 명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콜티츠 장군이 아이히만과 똑같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프랑스의 그 많은 유럽 문화는 불구덩이에 소실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비판적 사고를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초래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 판서를 했었는데 지워버렸네요. 비판적 사고. 다시 쓰겠습니다. 비판적 사고.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분석하고 종합하려는 생각이라 그랬죠. 어떤 상황을 뭐한다? 분석하고 종합하는 뭐다? 생각, 사고. 이것을 우리는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비판적 사고. 이 비판적 사고에는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열린 사고여야 한다. 스스로 옳다는 것을 과감히 논쟁하면서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에서 갖춰야 될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뭘 해야 하냐면 추론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추론. 이걸 우리는 도덕적 추론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추론의 과정. 도덕적 추론. 그럼 추론이 뭔가요? 여러분들 언어 영역 시험 있잖아요. 언어 영역 시험이나 사회탐구 시험 영역을 보면 언어 영역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이 되게 길죠. 지문이 되게 길어요. 엄청 긴 이 제시문을 가지고 선지 1번부터 5번을 고르는데 이 제시문을 통해서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추론해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론해봐라. 뭐하라? 추론해봐라. 그렇다면 이 제시문에 어떤 근거를 찾아서 추론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선지 1번부터 5번의 정답을 자기가 찾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도덕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과정입니다. 생각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도덕 판단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 도덕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어떤 도덕적 추론이 나왔는가 이것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표절, 어떤 논문 표절 이런 거 들어보셨죠? 표절은 도둑질이다. 도둑질이다. 표절은 도둑질이다. 자, 이것은 사실 판단에 해당되겠죠. 사실 판단. 위에 올라가서 도둑질은 나쁘다. 도둑질은 나쁘다. 그래서 도덕 판단 내립니다. 표절은 나쁘다. 알파벳으로 한번 해볼까요? 도둑질은 나쁘다. A는 B다. 표절은 도둑질이다. 그러면 C는 A다. 그렇다면 표절은 나쁘다. C는 B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표절은 나쁘다가 도덕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 판단을 하기까지의 추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표절은 나쁘다. 왜 그러지? 표절은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둑질은 나쁘기 때문에 표절은 나쁜 거야. 이게 도덕적 추론이죠. 그렇다면 표절은 도둑질이라는 것은 도덕 판단을 위한 사실 근거가 됩니다. 판단의 근거 중에 사실적인 측면이죠. 도둑질은 나쁘다는 도덕 판단이 내려지기까지의 그 원리고 그 원리의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리 근거. 다른 표현으로 도덕 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요, 도덕 원리라고도 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교과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것을 대전제라고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하고요. 이 사실 근거를 소전제 이렇게도 써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덕 판단이 내려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보시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도덕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덕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판단은 제대로 됐는가? 제대로 된 도덕적 판단인가? 그렇지 않는 판단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덕적 추론 과정 중에 사실 근거와 원리 근거를 뭐 해보면 되겠어요? 검사해보면 되겠죠.
검토해보면 되겠죠. 무엇을 이용하여서? 감정? No. 이성을 사용하여서. 분석하고 종합을 한번 해봅시다. 비판적 사고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원리가 있는데 이 도덕 원리를 뭐 해야 될까요? 도덕 원리를 검사해 봐야죠. 제대로 된 도덕 원리였는지